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40일 안에 모두 결론 나온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요, 다음 달까지 부동산 정책 변화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2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제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4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현재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 기조는 투 트랙입니다. 첫 번째, 공급 확대, 두 번째는 투기 수요 억제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 확대는요, 신규 택지 지정과 공공부지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투기 수요 억제는요, 대출 규제, 세제 규제, 거래 규제 등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먼저 공급 확대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바로 민간 재건축 사업장의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추가적인 투기 억제책과 발표를 하면서 이 민간 사업장의 규제 완화 부분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계속 투기 억제책에 대해서 좀 규제를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죠. 실수자가 대출을 더 받게 해줘서 좀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겠다, 지금 이런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제 규제도요, 양도세, 보유세 바꿔야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6월달까지 확정하고 발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여당에서 4.7 선거 패배 이후에 이상한 기류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서 여당을 심판을 했는데, 자, 여당에서는 야, 우리가 규제 잘못 써서 심판받았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당 대표가 바뀌면서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적극적인 대출 규제 완화로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진표 여당 부동산 특위위원장은요, 거래세 인하로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요,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한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부와 정부에서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당 강병훈 최고위원은요, 종부세 기준 상향, 양도세 중과 유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하면서 대표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을 했고요. 자, 국무총리 역시도 오른 집값 사회 환원돼야 된다, 종부세 완화, 송영길과 충돌 일어난다,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세제 개편이 이런 논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결론 날지까지도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개편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 규제는 4가지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기준 상향 부분, LTV 규제 기준 완화 부분과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입니다. 자,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니까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결정 날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것까지는 여당에서 건들지는 않았었는데, 부동산 특위의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되면서, 자,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보유세 한마디로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리고, 거래세,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낮추겠다, 이게 글로벌 흐름이다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선진국들 지금 집값 다 비싸거든요.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1%도 공감이 안 됩니다. 양도세 완화로 매물을 늘려서 시장 정상화 시키자, 양도세 완화로 매물 늘려고 실수요자 대출 증가시켜서 거래량 증가시키고 매매 가격 올리는 게 시장 정상화인가? 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되고 양도세 중과세율 확대 방안이 아직 시행도 안 됐거든요. 그 시행도 되기도 전에 거래세를 낮추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건지 전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게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부분 그대로 그냥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당과 정부에서는 일단 양도세 중과제도 확대는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적으로는 개편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논의 내용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입니다. 현재 1세대 1가구 개인 명의의 보유자의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요, 공시가격 9억 초과분입니다. 자,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 공동명의는 공시가격 인별기준 6억까지 공제가 돼요. 근데 당정에서는 이 종부세를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걸 검토했었거든요. 선거 끝나고. 왜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이번에 시장 선거에서 표로 심판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여당에서는 아마 이거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요. 시세 9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9억이에요. 시세에서 공시가격으로 낮춘 공시가격에서 다시 기본공제 9억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고령자하고 장기보유공제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깎아주고 80%까지 세액공제 해주는데 여기에 기준까지 올려버린다. 이제 한마디로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주택자 보유세 경감 완화 부분은요, 종부세는 손대지 않고요, 재산세 한시적 감면 확대 방안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작년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왔을 때, 재산세가 올라가네? 그럼 저소득층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간 항시적으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했거든요. 아주 조금 깎아줘요. 한 25% 정도 깎아줘요. 자, 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에서 아마 9억으로 올리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원히 깎아주는 건 아니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논의 내용은요, 바로 LTV 대출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여당 대표가 지금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어떤 규제로? LTV 90% 상향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40% 이내,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50% 이내가 적용돼 있는데, 와, 90%를 올리자 그래요. 야, 이거는 경제신문들도 감히 주장조차도 못했던 내용인데, 그걸 여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출 규제를 공평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고가 아파트에 현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를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거는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금융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상한 논리를 들고 와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부분은 서민과 실수요자 소득 이제 LTV 규제 완화 부분이 작년 710 대책에서 도입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6억 이하, 그리고 소득 기준도 8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인 대안인데 송영길 의원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러면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한해서 일괄적으로 10%포인트씩 완화하거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 주장은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원하는 보수 신문들도 반대를 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선에서 LTV 10%포인트를 우대받는 대상자 확대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인데, 이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은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혜택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미 출구 전략 진행 중이고 건들 필요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세입자로 있으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예상 가능한 부분이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남아있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절감 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을까? 왜? 시중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소된 임대사업자 양도세 절감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자 말소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매도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시한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 영상 만들고 녹음하기 직전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6개월 내 안 팔면 중과 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축소 논의,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엄청난 파장을 부르거든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매도자는 싸게 팔 생각이었고 매수자는 너무 비싼 가격과 또한 강력한 규제 덕분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당에서 자칫 잘못된 신호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다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어떤 식으로든 빨리 대책 발표하고 더 이상 이제 지방방송 안 나오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맛집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